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제가 3월 1일부터 1일 1 영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본업이 있다 보니까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영상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은 리플사 임원들이 SEC의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크립토 뉴스 플래시닷컴에서 발췌를 했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트윗 내용인데요. 나에 관한 SEC에 수정된 고소장을 보고 나는 소송 각하 신청을 하였다. 심플리 풋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SEC의 주장은 선을 넘었다. 나의 소송 각하 신청 편지를 보면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 각하 신청은요, 미국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고 증거 자료를 받아본다는 의미의 절차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가 보고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의외로 소송이 쉽게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SEC가 가만히 있고 보진 않고 그러니까 반격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요. 이제 2015년에 이미 핀슨에서 가상화폐라고 XRP를 지정을 했고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한 메이저 거래에서 프리트라이얼 때 나왔잖아요. 여기가 한 메이저 거래에서 XRP가 증권이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했다는 증거를 찾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각하 신청 페이지가 그 맥스 페이지가 4페이지를 못 넘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봤는데요. 그 4페이지가 리플사 변호사가 쓴 것 같은데 솔로몬이라는 변호사가 꽉꽉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아파서 다는 못 읽어봤는데요. 보통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변호사도 이제 의견을 이제 영상으로 만드셔서 제가 참고를 했는데 이분이 여기서 보면은 말씀하시는 게 보통 난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SEC가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생각할 것 같다. 하지만 나의 의견이 틀릴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변호사의 답변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 프리트라이얼 때 나왔던 거래소 이야기가 생각보다 이제 그 타격이 심한 것 같아요. SEC한테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이제 소송 기각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이제 이분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EC의 반응을 보고요. 저도 다시 소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오늘날의 이제 국제송금 플랫폼이고요. 이제 많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 거.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변한다. 잘 만든 것 같아서 제가 공유해 드립니다. 그레이트 브리튼 파운드, 옌, 브라질, 유로, 멕시코, 중국이네요. 중국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스위스, USD, 유로입니다. 이건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알겠지만 이제 XRP 20센트 때 사라니까 다 표정, 40센트도 무표정, 5달러인데도 무표정인데 1000달러에 이제 여러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니까 표정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나는 모든 XRP를 원한다. 에드워드 파리다님께서 공유를 해주셨고요. 근데 이게 1000달러 가면은 개인들이 못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요즘 이제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 길 가다가 강남이라든지 홍대라든지 사람 많은 데 가면요. 이제 코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눈에 띌 거예요.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하이라이트 소식인데 이제 미국 날짜로 2021년 3월 4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12DC 전용으로 원장 프라이빗 버전을 리플사와 파일럿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리플사와 XRP 가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도 항상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예전에 드렸었는데 이분이 제임스 왈리스라고 현재 실질적으로 미국 내 CBDC 인게이지먼트 담당하는 리플X의 바이스입니다. 현재는 리플X에서 1년 11개월 정도 일을 했고요. 거의 2년이죠. 그전에는 IBM에서 1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동안의 가장 큰 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의 문제가 이제 오픈 소스였기 때문에 이제 XRP 레저를 사용하면은 누가 얼마나 어떤 거를 했냐 다 알게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여기 보시면 프라이빗 레저라고 나와 있죠. 이제 은행들을 위해서 프라이빗 버전을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알아보시면요 여기 내용은 없지만
이제 클론 복제라고 해서 원래 XRP 원장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프라이빗 버전을 만들어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제가 방금 보여드린 요분 제임스 왈리스님이랑 팀원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솔루션을 내놓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방법이 없었다면 은행이 아무리 리플사 기술력이 좋아도 쓰지 못하죠. 개인으로 예를 들어보더라도 이제 친구라든지 뭐 심지어 가족끼리도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은행들이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조금 지겨운데 그래도 하이라이트 몇 개 제가 말씀드리면은 현재 80%가 넘는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들이 CBDC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미 거의 완성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눈치 보다가 쓰기 시작하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G7부터 G20의 나라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상당히 많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CBDC 프라이빗 레저를 만든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페이먼트 지불수단 위한 것이고요. 여기 두 번째로는 통화 발행용으로도 설계되었다는 걸 의미하며 지난 8년간 XRP를 포함해서 5,400개 이상의 통화가 XRP 레저에서 발행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현재 파일럿 테스트거든요. 파일럿 테스트 말 그대로. 그러니까 파일럿 테스트라는 게 결국 소규모로 선행 실험을 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CBDC 어떤 중앙은행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고 리플사에서 이제 나온 얘기잖아요.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결국은 이게 리플사의 주장이니까요. 그래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원래 금융 쪽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 이제 어떻게 하든지 돈을 가장 많이 이윤을 남기냐가 목적인데 현재로는 리플사의 기술이 좋으니까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고요. 정말 괜찮으면은 이제 결국 채택을 하겠지만 뭔가 다른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은행한테 이게 더 이기다. 그러면 XRP를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은행들이 실제 XRP를 이용하고 파일럿 테스트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은 지금 현재 어떤 중앙은행들이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NDA 때문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은행과 계약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모른다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경우, 최악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은행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본인들만의 레저 기술 배워가지고 수수의 원장을 이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을 도입을 하려면 허들이 꽤 있어요. 상당히 많은데 이제 거래 비밀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중이고요. 이제 권한 통제 부분에서는 프라이빗 레저로 더 은행들이 어차피 이게 프라이빗 레저를 만드는 이유가 은행들의 거래를 이제 조심스럽게 하면서 안 보여주면서 은행들에게 더 권한과 컨트롤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된다고 봐야 돼요. 확장성에서는 뭐 이제 리플사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 수백 개의 대형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리플사의 기술력의 도미넌스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지난 8년 동안 해온 일이 이건데 힘들게 이걸 다 없고 중앙은행들끼리 스스로 하겠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한다 그래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잠시만요. 둥글레차 한잔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소송권만 없었다고 하시면은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그러니까 포모로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최소한 저는 현재는 한 3, 4달러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이제 And we are just getting started.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암시하는 게 이제 방금 이제 이게 시작이니까 앞으로 이제 CBDC 관련해서 더 좋은 뉴스가 나오겠다라고 뉘앙스를 주고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소송 파기권 하려는 움직임도 그렇고요. 이제 어떻게든 빨리 소송권을 덜어내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건 농담이지만 현재까지 가장 승자는 제드 맥칼럽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송에서도 빠져나가고 맘대로 코인 덤핑하고
이게 어쩌면은 그 제이 클레이튼하고 둘이서 짜고 하는 소송 아닐까 싶어요. 이게 쿠웨이트 국립은행인데요. 이제 그 국민은행 웹사이트는 아니고요. 이제 국민은행 죄송합니다. 맞네요. 국민은행인데 요게 제가 그 링크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MBK 다이렉트 레밋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쿠웨이트에서 요르단으로 국제 송금하려고 런칭한 MBA 레밋 서비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런온 리플렛 멤버인 걸 보실 수 있고요. 현재는 리플렛만 사용을 하고 ODL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규제 문제가 풀리고 각 나라에서 CBDC가 구체화가 되면 이제 큰 은행들이나 거대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XRP를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미국을 포함해서 G7이 먼저 CBDC가 XRP 브릿지 애셋으로 채택이 돼서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현재 제 포트폴리오에 16개의 코인이 있는데요. 가는 길이 정말로 눈에 확실히 보이고 투명성이 있는 그 프로젝트들은요, 리플사, XRP 포함해서 5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코인들도 중간에 뭐 문제도 많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았는데 여러 가지 풀린 상태이고요. 지금 플레이어 네트워크도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될까 싶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기대 이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나와 봐야 하는 거지만요. 아무튼 XRP 홀더분들 오늘 하루 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